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개인 매칭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개인 매칭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소형 DAP에서 보통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죠, 헤드폰에 연결해서. 그러나 이 소형 DAP가 못 올리는 굉장히 고출력을 원하는 그런 헤드폰, 울리기 힘든 헤드폰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앰프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진공관 앰프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출력을 훨씬 더 앰핑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소소하게 문제점들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다이렉트로만 듣게 되면 앰프는 얘 자체에 들어있는 이 안에 OP 앰프라고도 들어있죠. 증폭 자체를 어느 정도 출력으로 해주냐에 따라서 울릴 수도 있고 못 울릴 수도 있고, 울릴 수 있지만 소리가 빈약할 수도 있고, 또는 또 뭐 헤드폰에 따라서는 매우 빵빵하게 헤드폰이 찢어지라고 이 드라이버가 망가질 정도로 큰 출력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평판형들은 못 울리는 게 기본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써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자체에서 보통 거치형 DAC라든지 이런 좀 고가의 DAP들은 따로 출력을 프리아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앰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그 사운드 정보만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순수한 출력 의미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고가의 장비를 음향 장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프리앰프라는 걸 따로 두고 순수하게 소스만 입력받아서 프리앰프단에서 볼륨 조정을 합니다. 근데 그래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볼륨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저항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 볼륨 100이라고 하면 100%라고 하면 그 100%의 볼륨 자체가 갖고 있는 순수한 그 에너지를 이 볼륨이라는 걸로 줄이는 거거든요. 저항을 높여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운드에 유실이 있다, 열화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열화가 없기 위해서는 이 볼륨단에 굉장히 고가의 그런 저항단을 갖고 있는 순수한 볼륨만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유닛이 꽉 차 있는 프리앰프를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마니아분들이 많은 이유인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볼륨단에 의해서 소리 로스를 없애고 싶고, 또 하나 제대로 된 앰핑 효과를 헤드폰이라든지 스피커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리는 들어갑니다. 얘가 지금 앰핑이 된 소리가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만약에 일로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얘도 또 볼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볼륨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 의미는 얘도 출력이 되고 있는, 얘 앰핑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얘 또한 그 앰핑된 소리를 또 받아서 앰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흔히 그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이중 앰핑이라는 얘기예요. 이중 앰핑. 순수한 사운드, 앰핑이 안 돼 있는 순수한 사운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리가 출력이 이미 앰핑이 돼서 소리 에너지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부풀어져 있는 소리가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얘가 갖고 있는 이 앰프의 그 여러 가지 성능으로 다시 그 약간 앰핑된 이만한 덩어리를 또 앰핑을 하기 때문에 소리의 질감과 밀도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이중 앰핑이 모르시는 분들은 그 이중 앰핑이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운드를 못 들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초보인 경우죠. 초보인 경우에는 뭐 요것도 볼륨,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이거는 볼륨 100으로 당연히 가야 소리가 누수가 없다. 소리가 누수가 없어서 볼륨 100으로 놓고 얘는 그냥 볼륨을 그냥 끝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리로 가서 얘 가지고만 소리 볼륨을 조절하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얘가 앰프 개입이 없는 순수한 프리앰프인 경우에 앰프 개입이 없어서 그냥 볼륨 조절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유닛인 경우에는 그게 맞는 말이죠. 얘는 100으로 보내주니까, 이렇게 100으로 보내주니까. 그리고 얘에서 조절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볼륨이 100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건 다른 경우입니다. 이렇게 볼륨단이 있다는 경우는, 또 그리고 프리앰프로 따로 나가는, 따로 출력이 없어요. 얘는 단자 하나 더 있어서 프리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둘 다 앰핑이 되는 단자로 나가는 말 그대로 증폭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그렇게 볼륨 100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볼륨 100이 나가면 얘가 받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순수한 어떤 사운드 신호만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장된 소리가 증폭된 소리가 오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는 분들 여기 볼륨 100을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절하게 되면 어떤 식의 사운드 느낌이 나냐면 소리가 디스토션이라 그래서 좀 찌그러지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해지는 거죠.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너무 좀 과대한 게 들어와서 볼륨을 조금만 올려도 그 한계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무슨 뭐 고음, 저음, 중음을 논하기 이전에 소리 자체가 약간 좀 찌그러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 개념을 알았다 치고 얘 볼륨을, 얘 앰프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치고 100으로 올리면 그래 무리한 볼륨인 걸 알겠어. 그럼 얘를 그럼 볼륨을 50%만 보내면 돼? 아니면 10%만 보내면 돼? 앰핑이 돼 있으니까 얘 볼륨 10%만 보내면 되겠네? 그럼 소리 신호만 약하게 가서 얘가 앰핑하면 되겠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그런 개념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게인 매칭입니다. 게인, 취득하다, 이득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 게인을 어떻게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성향과 질감이 매우 달라집니다. 매우 달라져요. 좀 더 밀도감 있고 꽉 차고, 뭐, 어떤 거는 굉장히 공간감이 넓어지고, 어떤 건 약간 허술해 보이긴 하지만, 소리의 뭐, 어떻게 뭐 확장성이 커지고, 여러 가지 소리의 모든 속성들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매칭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또 개인 매칭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섣불리 음악을 듣고 나서는 뭐, 이 DAP가 어쩌네, 앰프가 어쩌네라고 설명하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죠. 뭐 각 그 앰프마다의 그 특징도 다 있을 거고, DAP마다의 또 특징이 다 있을 거고, 또 볼륨마다의 특성이 다 있을 거고, 또 받아들이는 리시버의 성향이라든지 받아들이는 그 한계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막상 이런 경우에 똑같은 장비들을 사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장비 가지고 듣는다고 해도 이 볼륨의 개인 매칭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맞추면 좋겠느냐. 나는 그런 어떤 내 귀가 아직은 그 정도의 영역까지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사운드로 들을 수 있겠느냐. 제가 그동안 음악을 열심히 들으면서 경험으로 얻은 저만의 방법은 일단은 원소스가 앰프가 달려있을 때 얘기입니다. 원소스가 앰프가 달려있을 때 일단 얘는 볼륨을 일단은 낮춘 상태에서요. 여기서 최종단 앰프, 바로 이제 리시버랑 연결되는 이 헤드폰이랑 연결되는 최종단 앰프의 볼륨을 한 50%에 맞춥니다. 이렇게 50%에.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진 공간에 연결했으면 진 공간의 볼륨을 일단 50%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50% 정도에. 이렇게 맞춰놓고 얘는 이제 볼륨이 처음부터 크면 안 됩니다. 소리가 잘못하면 굉장히 과도한 음량이 들어가서 이 드라이버를 망가뜨릴 수가 있으니까요. 볼륨을 거의 최소에 놓은 상태에서 서서히 올려가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볼륨을 이렇게 천천히 올려가면 얘의 그 최종 앰프단에서의 50%를 건드리지 않은 채 어느 정도의 소리의 밀도감이 차일 때까지 이렇게 올리다 보면 뭐 대충 제 경험상 어떠한 그 DAP든 간에 볼륨을 100으로 봤을 때 한 80%에서 90% 단까지 올리면 소리가 제법 꽉 찬 소리가, 옹골찬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 선까지 돼요. 그때가 가장 듣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 권하는 방법은 일단은 출력단에서 이거 100도 아니고 100도에서 너무 무리하니까 얘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출력을 뭐 얘 망가뜨릴 일이 있습니까? 한 50% 정도가 얘가 낼 수 있는 성능에 저는 한 70%라고 보거든요. 이 이상부터는 좀 무리하다고 좀 봅니다, 항상. 그래서 얘를 항상 50%에서 60% 사이 정도, 조금 더 강력하게 듣고 싶으면 한 이 정도에서 맞춰놓고, 그리고 미리 볼륨을 줄인 상태에서 천천히 올려서 이걸로 소스 볼륨을 조절하면서 음악을 듣는. 예를 들어서 원소스가 처음부터 레코딩이 볼륨이 낮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원소스가 볼륨이 크게 녹음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음악이 잔잔하다 갑자기 왕왕왕왕 커지는 그런 그 다이내믹 레인지를 즐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볼륨이 처음부터 좀 약간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클래식은. 그리고 팝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꽉꽉 차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볼륨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평준화돼서 노멀라이즈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많은데 음악마다의 평균 볼륨은 틀리니까 최고로 낮춘 상태에서 천천히 올리면서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적당하게 밀도감이 꽉 찬 상태의 느낌이 온다. 그 음악적 그 에너지의 질량이 꽉 차 있는 거기서 너무 베이스가 빡빡해 또는 목소리가 약간 너무 두꺼워졌어 또는 소리가 내가 듣던 것보다는 뚱뚱해 라고 느껴질 때가 바로 게인 매칭이 조금 어긋나 있는 경우예요. 너무 소스의 볼륨이 큰 거죠. 이 소스가 너무 볼륨이 크게 측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볼륨을 줄여야죠. 당연히 약간 줄이고 그리고 얘의 볼륨을 그걸 크게 틀고 싶다면 얘의 볼륨을 그때 천천히 올려가는 거예요. 소스 볼륨 자체가 너무 크게 책정되어 있으면 너무 크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바로 그런 게인 매칭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부분도 물론 처음부터 에너지가 꽉 찬 옹골찬 소리가 들어가지만 금방 디스토션이나 소리가 좀 그 꽉 참을 벗어나서 소리가 빡빡해지는 좀 듣기에 좀 거북해지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소스 볼륨이 작아요. 그리고 얘 볼륨이 너무 커. 그러면 소리 듣기에 볼륨은 똑같아요. 똑같이 아까처럼 크게 들린다고 쳤을 때 얘 볼륨은 거의 끝까지 올리고 소스 볼륨이 작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음악이 표현되냐면요. 소리가 좀 허당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느슨느슨하게 들립니다. 아까의 반대의 경우 소스 볼륨이 좀 컸을 때처럼 빡빡하게 꽉 차고 에너지가 옹골찬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가 좀 느슨하고 볼륨 분명히 소리는 큰데 조금 소리가 좀 멍멍댄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 스타일 또 그리고 원작자가 원했던 그 음악의 고유한 그 질량감 또는 부피감 그런 밀도감들이 온전하게 들리게 하기 위한 그런 게인 매칭에 대한 개념을 좀 약간 인지하고 음악을 듣는 것이 올바른 또 훨씬 훌륭한 음악 감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제가 게인 매칭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저처럼 이제 수수기기가 여러 개가 있고 앰프가 여러 개가 있을 때 특히 이런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저는 최대 출력 기기의 볼륨을 일단 50에 맞추고 소수기기를 볼륨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서서히 올리면서 음악을 듣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다가 질량이 꽉 차 있는 듯하게 옹골차게 소리가 꽉 차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 뭐 이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제대로 듣고 있고요. 만약에 좀 벙벙된다면 소리가 좀 벙벙된다면 소스 볼륨 자체가 적은 거고 너무 꽉 차서 약간 좀 찌그러질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좀 소리가 좀 조금 굵다 너무 그럴 때는 소스 볼륨을 좀 줄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게인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게인 매칭에 관한 저의 생각 뭐 전문가가 하는 방법도 따로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제 경험상에서 얻은 나름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